18세기 중반까지도 이런 결투 문화가 굉장히 흔한 시절이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결투가 있습니다. 결투는 신 알렉산드르 푸시킨과 프랑스의 장교 출신인 네덜란드의 외교관 겸 남작인 조르주 찰스 대 헤케른 단테스의 결투, 그리고 러시아의 시인 미하일 레르몬토프와 니콜라이 마르티노프 소령의 결투, 또 영국의 시인 벤 존슨과 요크 공작의 결투, 영국 수상 소피트와 조지 티어니의 결투,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앤드루 잭슨과 찰스 디킨슨의 결투, 나폴레옹을 워털로 전투에서 무찔렀던 영국의 웰링턴 장군의 결투와 수학자 에바리스트 갈로아의 결투, 그리고 덴마크의 천문학자인 티코 브라헤는 좀 결투에서 좀 안타까운 게 젊은 시절에 혈기를 굉장히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투를 벌였는데 코의 일부가 상대의 검에 날아가 버려서,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금속으로 만든 그런 가짜 코를 붙이고 살았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미국의 초대 재무부 장관인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결투에서 아들을 잃고 자신도 결투에서 죽었죠. 결투 상대는 당시 현직 부통령인 에런버였고, 에런버는 결투에서 이겼지만 그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죠. 왜? 비겁했으니까. 또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로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폴 더 피플, 누구냐? 에이브러함 링컨이죠. 링컨 대통령도 변호사 시절에 제임스 실즈와 결투를 할 뻔했으나 입회인들에 밀려서 무산으로 끝난 그런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러시아의 짜르죠. 러시아의 황제인 니콜라이 1세도 1836년에 탐보브의 귀족인 알렉산드로 스시코프에게 결투 신청을 받고 결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예외는 없었다는 거죠, 결투에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이태리의 이제 자코모 카사노바 역시 결투에 관한 일화를 남긴 바가 있습니다. 폴란드 러시아 지역을 여행하던 당시에 폴란드의 귀족 신사와 굉장히 사소한 시비 끝에 결투를 벌인 거죠. 야, 네가 나 존심 건드렸어? 야, 우리 싸워야겠다, 결투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재밌는 점은 이 신사가 진짜 기사도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너가 너무 좋아요. 얘기 들어보시면 카사노바의 총에 맞아서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카사노바를 솔직히 패죽이려고 그 달려드는 친구들을 제지하면서, 만약에 뭐 내가 죽거나 뭐 의식을 잃으면 뭐 더 이상 내가 제지를 해줄 수 없으니까 얼른 튀어라, 이렇게 친절하게 또 가이드를 해줍니다. 지금 수중에 뭐 돈은 있냐, 혹시 뭐 숙소에 지갑을 두고 왔으면 내 지갑을 가져가라, 그렇게 챙겨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천만다행히도 그 신사는 죽지 않았는데, 뭐 카사노바 역시 뭐 그 결투 때문에 뭐 법적으로 위험한 처지가 뭐 되어서 솔직히 도망쳐야 됐는데, 대귀족 가문의 신사와 결투를 벌였다는 것이 오히려 알려지면서 평판이 굉장히 높아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결투란 동등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지, 어떤 신분이 다른, 뭐 보통 뭐 귀족인데 갑자기 천민이 막 개긴다, 그럼 보통 귀족이 하인들을 가서 이렇게 때려 눕히거나 이런 정도였지, 보통 같은 신분끼리 결투를 했던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과 벌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귀족과 당연히 카사노바도 결투를 했으니까 역시 귀족 신분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독일의 사회민주당의 전신이 되었던 전 독일 노동자협회를 창설한 페르디난트 라살도 자신의 그 연적과 결투를 벌이다가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그리고 1666년 잉글랜드의 육군 소령인 몬트고메리와 스코틀랜드 육군 대령인 패트릭 고르돈의 결투, 그리고 1765년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와 안나 아날트의 에페 결투, 뭐 펜싱이죠. 1817년에는 러시아의 장인 바실리 세레메테보와 황제의 추종자인 알렉산드르 자바도프스키의 결투, 1818년에는 시인 알렉산드르 그리에도프와 알렉산드로 야쿠보비치의 결투, 1825년 러시아의 장교 콘스탄틴 체르노브와 러시아 왕실의 장교인 블라디미르 노보실체브의 결투, 1909년엔 시인 니콜라이 구밀료프와 막시밀리안 볼로슌의 결투 등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서도 뭐 윗나라 독일과 비슷하게 뭐 20세기 초죠. 그러니까 1900년대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도 결투가 굉장히 성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크게 오래 지나진 않았다는 거죠.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와
무슨 일이 있건 한마디로 그 곤조, 그러니까 간지와 그 체면 치레를 굉장히 중시하는 오스트리아 신사들의 그런 결투를 옹호했었습니다. 황제가 뭐 옹호했으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결투가 장교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도 오히려 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지가 아니고 권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풍조는 스페인에서 온 어떤 여행객이 결투가 만연하는 오스트리아의 풍조에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해서 사회운동까지 벌여서 조금 사그라들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회에서 결투를 불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투에 그런 연관된 사람들에게는 모두 황제가 친히 사면장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황제 자체가 그 결투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조금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에서도 이런 결투와 유사한 문화가 존재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식 결투와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하기에는 많이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일단 서양 같은 경우는 결투장을 보내서 신청하는 결투도 있었지만 보통은 일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칼집에서 칼을 뽑는 것 자체가 결투 신청 여겨진 시대였고, 상대방이 거기에 만약에 응해서 칼을 뽑는 것으로도 결투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그런 에도 시대에는 결투를 금지하는 법령이 발표되어서 개인적인 결투가 일절 금지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 간에 쌓인 감정을 그 관에서 중재를 했는데도 만약에 풀어지지도 않고 결국 결투로 끝을 보게 될 경우엔 관리의 입회 하에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관에 알리지도 않고 즉석에서 그냥 칼 빼서 뽑아서 결투에서만 죽였을 경우엔 승패에 관계없이 그냥 쌍방 모두를 할복형으로 처할 정도로 그 처벌 또한 굉장히 무거웠었습니다. 에도시대. 이 때문에 양쪽이 상처를 입고 끝나면 그냥 병이나 우연하게 생긴 부상으로 입을 맞추고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결투자들이 기구에 타고 결투를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리슐리에가 귀족들의 사적 결투를 금지해서 악당 취급을 받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슐리에가 결투를 금지한 건 단순히 싸움질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거죠. 결투를 할 정도의 분쟁이 있으면 제대로 된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그 재판을 하는 것은 왕실, 즉 귀족들을 왕의 통제하에 밀어넣으면서 왕의 사법권을 강화하는 하나의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앙시eng 레진 말기까지도 결투가 귀족 사회에서 굉장히 만연했었는데 한 육군 보병연대의 소위가 결투를 거절한 뒤부터 동료 장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소속연대를 떠날 것을 강요받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근대에도 이는 굉장히 이어져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의 수학자였던 에바리스트 갈로아는 1832년 5월 30일 결투에서 총에 맞고 21세 나이에 요절했었습니다. 조금 말들이 어렵죠. 대략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옛날 시대부터 그런 국가에서 묵과하는 그런 결투들이 있었고 나중에 좀 법적으로도 금지했지만 암암리에 성행을 했었고 그게 불과 멀지 않은 백몇십 년 전까지도 이어졌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있죠. 현피 뜬다, 맞짱 뜬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자체가 사실 하나의 결투 문화의 그런 아직도 남아있는 잔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UFC에 열광하는 거, 격투기에 열광하는 거, 또 MMA나 주짓수에 열광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결투 문화를 뭔가 스포츠화 시킨 거겠죠. 자, 여러분 싸우면 큰일 납니다. 싸우면 돈 나가고 생명 잃고 몸 다치고 안 됩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